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친숙한 처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적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문을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고, 자, 우리가 상한 어떤 사람이 2, 3일 경과했는데, 그 사람이 가슴이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두근거리면서 약간 그 답답한 번조증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소곤증탕이라는 약으로 쓴다. 자, 소곤증탕이 이제 뭐냐? 소곤증탕 여러분 잘 아시죠? 계지탕에다가 교유를 집어넣은 거죠. 그야말로 계지탕에다가 엿을 집어넣은 처방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증상에 심중개의 번제에 소곤증탕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증상만 가지고 알 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예전 사람들도 다른 어떠한 방예라 그러죠. 다른 어떠한 책들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금계요약이죠. 그것을 보고 참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한 2, 3일 꼭 여러분 우리가 상한 2, 3일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2급이라고 하는 거 약간 2급 후중이라 그래서 약간 하리의 경향이 있으면서 대변을 보고도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2급이죠. 그리고 복직근의 그 피부가 약간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면서 심중개의 번좌의 소곤증탕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나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심중개의 번의 소곤증탕을로서 치료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비약이죠. 근거가 부족한 거죠. 자, 제가 항상 잘 쓰는 용어 중에 증거가 부족하다, 조문이 갖춰지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심중개의 번좌에 예를 들어서 뭐 황련해독탕이라든가 또는 무슨 사심탕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이해가 되죠. 그죠? 왜 뜬금없이 왜 소곤증탕 왜 쓰냐 이겁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여기에는 조문이 갖춰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방예를 따라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마땅히 이름을 계지가 교의탕으로 이름을 써야 된다. 모든 중경서의 처방 이름은 어떻게 되죠? 계지가 뭐 계지거 작약 가게탕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계지가 작약 대왕탕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지가 교의탕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하필이면 소곤증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면 요약의 처방이 중경 처방 가운데 잘못해서 들어온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세에 이렇게 그 전수되고 편집되는 과정 중에 소곤증탕 이와 같은 이름이 우연히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건중이라는 의미. 자 이런 거 이름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계지가 교의탕보다 소건중탕이라는 이름이 멋있잖아요. 건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중초를 의미할 수도 있고 소화기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소화기를 어느 정도 바로 잡아준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처방의 이름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상한론에는 이러한 처방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그 처방 이름을 바꿨거나 아니면 후세에 만들어진 처방들이 고방 쪽, 그러니까 경방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도
추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중이라는 것이 방의를 가르친다. 그 방의로서 그 방을 명명하는 것은 후인들의 수법이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죠? 보중익기탕이죠. 예, 중을 보호하고, 예, 중을 보호하고, 예, 중을 보호하고 기를 보태준다. 예. 예.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예, 처방 이름 바꾸니까 우리는 고방이 현대인들한테 우리의 한의사들한테 외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청서익기탕, 보중익기탕, 익기연년탕 이런 식으로 예, 자음강화탕, 청신보혈탕 멋있잖아요. 이름만 봐도 그 처방을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방은 이름만 가지고는 처방을 쓸 수 있는 그 활용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후세 사람들의 그 방법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상업적으로. 예. 현대인들, 그러니까 현대인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인간은 이렇게 막연 어떻게 계지탕보다는 핵이 예를 들어서 핵이 치수탕, 예, 핵이 치수탕 또는 핵이 정수탕 이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 멋있잖아요 보증기탕.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후세에 이와 같은 용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심중계의 번자에 가하여 예, 황년이나 죄송합니다. 복령이나 황년류를 보통은 씁니다. 고방에서는 심중계의 번에 복령과 황년을 씁니다. 예. 오직 이 증상에 소건준탕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복령과 황령을 쓰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략의 소건중탕의 방위는 허로에 적용돼요. 예, 허로에 적용이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 증상을 이에 나열해서 들을 것 같으면 2급 개육, 복중통, 몽실정, 사지, 준동, 산동인가 준동인가, 수족 번열, 예, 인건 구조나 예, 이와 같은 증상의 예, 나열이 예, 보이고 병세의 예, 연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이렇게 병증을 쭉 나열했어요. 이렇게 예, 이런 방식은 금계유력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2급, 개뉴, 복중통, 몽실정, 사지준동, 수족 번열, 인건 구조 이렇게 예, 증상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중경서에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중경서는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병세의 영향에 의해서 병증들이 서로 원인,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예,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이런 거는 이렇게 쭉 증상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증상의 나열만 보이고 그 병세의 어떠한 연고, 기준이 이 조문에서는 예, 보이지가 않는다. 예. 금계요략 조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금계요략 조문도 상한론 조문에 비해서 보면은 다소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에 있어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솔직히 해서 이것으로 그 처방은 중경을 흉내냈으나 문체는 정문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금계요략 조문이. 예. 근데 금계요략 조문 가운데도 뛰어난 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 이상은 상당히 글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질적으로. 예. 무릇 우리가 허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병명이면서 병인이죠. 허로라는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허로랑이 병의 증상은 아니잖아요. 병의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 허로라고 그러면 당신은 허로야 이러면 병명을 뜻하고 허로라는 의미에는 병인의 뜻도 내포되어 있죠. 예.
과로해서 허해진 거다. 신체가 허약해진 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말들은 상한나온 조문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예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허로라고 하는 병이, 허로로 인해서 생긴 병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증상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시천만 여러 종류로 끝이는 게 아니거늘 예, 어찌 단지 예, 이 병증으로 끝나겠는가? 여기에서 언급한 금기요약에서 언급한 종류의 병이 뿐이겠는가? 허로라는 병증이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예, 천 가지 만 가지 뿐이 아니거늘 어찌 단지 이와 같은 증상으로만 끝나겠는가? 이 증상이 뭐죠? 예, 바로 이거잖아요. 예. 이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허로지위라고 하는 병. 왜냐하면 금교율학에 노지위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용어가 있어요. 과로로 인해서 생긴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시간이 나니까 똑같은 문체죠. 태양지위병. 그러면 금계요약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태양이 병이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태양이라는 병은 뭐뭐뭐뭐뭐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여기서도 요거는 글이 됩니다. 예, 허로지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적으로 문장으로서 의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예, 과로로 생긴 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태양지위병은 태양으로 인해서 병이 들면 병이 생기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경서의 육경변증의 그 제강은 글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태양, 양명 이런 것들은 분류의 이름이 따름이지. 여기서는 여러분 분류의 이름이면서도 허로라든가 수지위병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금교약에 수지위병 또는 풍지위병, 풍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태양지병 같은 경우 없죠. 태양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병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뭐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이 돼요. 허로로 인해서 생긴 병은 말이 됩니다. 그래도 예. 그러나 이것도 허로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문에서만 말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와 같은 조문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곤충탕을 쓰라는 게 아마 조문의 이제 의도인데 예, 우리가 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지탕증을 근거로 이와 같은 계지탕증을 갖추고 있으면서 심중계의 번한 경우에 소곤전탕으로 치료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소곤전탕도 막 쓰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제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지 아마 도심주의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잘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대승기탕이라든가 이런 약을 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의외로 여러분 그런 약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문에 자 우리가 보면은 아주 또 유명한 조문인데 태양병 과경 10여일에 이게 과경이 주석으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정문으로 돼 있는 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 과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과경이. 자 도리어 10여일에 도리어 잘못했다는 얘기죠. 두세 차례 합법을 썼다. 그리고 나서 4, 5일 경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증이 그대로 있네. 그러면 다시 시효탕을 쓰면 되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망탕증이 있으면 망탕증 쓰면 되고 계지탕증이 있으면 계지탕 쓰면 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효증이 그대로 있네. 그랬을 때는
소시오탕을 쓰고, 자, 구토가 그치지 않고, 구토가 그쳐 썼음에도 불구하고 심화 급. 예, 여러분 이런 급자 같은 경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 오목가슴 있는 데가 뭔가 이렇게 급박하다는 거예요. 심화 비도 아니고 심화 만도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죠. 예, 급박하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꽉 뭔가 맥혀 있는 듯하면서 약간 번열증이 있을 경우 이것은 아직 풀린 게 아니다. 이럴 때는 대시호탕으로 하를 하게 되면 낫는다. 그러니까 더 병이 진전됐다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과경이라는 용어입니다. 예. 저도 이런 거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 경이 뭐죠? 이 용어를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은 태양병 경과 10여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얼뜻 보면은 크게 경과나 과경이라는 말을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과경이라는 용어는 매우 아주 특수한 용어예요. 예. 경을 지나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전경지설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전경. 예. 경을 지나갔다. 도대체 어떤 경을 지나갔느냐 이 소리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저도 매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전에 내려오는 말, 옛날 사람들이 계속 내려온 말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상한 전생집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상한 전생집. 과경 불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경 불해. 경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7, 8일 이후로 병이 7, 8일 이후로 지나서 13일 이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병이 한 후를 지나가고 한 후 이후를 지나가고도 오히려 병증이 풀리지 않은 것을 과경불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경에서도 거름경까지 지나가는데 6일 걸리죠. 그러면 7, 8일 되면은 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 과경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두 차례나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문에 쓰여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여러분 약간 기계적 해석이잖아요. 이런 것을 기계적 해석. 예. 병증이 마치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풀린다라는 기계적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경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나 강평본에는 이것이 주예로 달려 있는 반면에 일반 상한론에는 정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예. 뒤에 가면 또 과경불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예. 이 과경은 바로 전경의 단서다. 알고 보면은 후세 사람들의 몰래 갔다가 찬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취할 것이 못 됐다.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하 방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병증이 일주일이 넘어가서 거의 14일, 13일 경과한 것을 과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는 육경변증을 두 바퀴 돌아왔을 때 13일 숫자에 해당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치 후에 반복했잖아요. 두세 차례 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냥 경과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오치 후에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이런 소리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경과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인 경과 이런 소리예요. 어떤 전경에 해당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시간적인 경과와 관계없이 시효증이 있으면 그냥 다시 쓰고 심화 부위가 여러분 급박해서 뭔가 사람이 아주 답답하면서 번열감이 있으면서 구역증이 있을 때는 이것은 흉욕고만이나 신번 희구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전 사람들은
글의 어떠한 용어의 변화를 줌으로써 병세의 어떠한 진전된 것, 심해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에 어떠한 용어가 변형이 있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심화비, 심화만 이런 말은 배웠잖아요. 그런데 급이라고만 심화급, 여기다가 하나면 심화급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뭔가 급박하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흉역 고만보다는 더 병세가 진전된 것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신번희구라고 그랬죠. 구역감이 잘 느낀다. 여기서는 더욱더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심화, 미급하야, 울룰, 미번이 구자. 이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병증이 유발되는 것이에요. 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바로 병세의 관점에서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알고 보면은 내실 복만의 조짐이 되는 것이니, 조짐 때문이니, 여기에 대왕과 지시를 추가한 대시오탕으로 하를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왕을 어디에 쓰느냐? 막연하게 변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복만 통하면서도 여러분 변비의 성향을 가질 수 있거나 심화급통에 대왕을 씁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소음병이라 하더라도 심화비통, 심화경통, 심화통증, 금통이 있으면은 소음병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대왕을 쓴다는 거, 승기탕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화 부위가 빵빵하면서 딱딱하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왕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 대왕과 지시를. 그래서 이 조문이 뜻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단순히 대변이 있을 때 변비가 있어가지고 곤란할 때만 대왕과 지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조짐에 있을 때 심화급이 나타나도 쓸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 결용에도 대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증이 있을 때 대왕을 쓴다는 거. 열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병 위에 관계없이 대왕이라는 약이 단순히 하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양력이 흉복부의 전반에 걸쳐서 쓸 수 있다는 거.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조문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기릭동동의 약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가 여러분 약징이 굉장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약징 읽으면 무슨 말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전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릭동동의 약증에 보면은 주증과 방증으로 나눌 때 그 근거를 전부 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릭동동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뛰어난 방법이 아닙니다. 노력을 굉장히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추측한 반면에 기릭동동은 구체적으로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양력이라고 그러죠. 약이 미치는 부위, 양력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본초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상한론과 금교율약을 어느 정도 관통을 해야지만이 약증의 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오탕, 대승기탕, 대함용탕의 공통점이 뭐죠? 대자잖아요, 대자. 모두 하제에 귀속되는 이유는 대왕 때문이다. 근데 강평본 대시오탕증에는 대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왕 두냥을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대왕을 가하지 않으면은 가해야 되니 이것은 대시오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대시오탕이 될 수 없어서 걱정스럽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므로 처방 가운데 대소라는 말이 있죠. 보통 대함용탕, 소함용탕, 대승기탕, 소승기탕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병증의 경중 때문만이 아니라 대왕이 있고 없음으로써 그렇게 규정 지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왕을 많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노인성 변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건조해지고 열이 막 조열이 되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쓰기보다는 친숙해져야 돼요. 조금씩 쓰세요. 그냥 뭐 뭐 5푼 그 다음에는 뭐 1구 뭐한 2g 그 다음에 뭐 3g 4g 5g 6g 심하면 뭐 8g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바로 뭐 고방이 좋다 그래서 고방 바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친숙해져야 돼요. 근데 친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쉽지가 않어요. 친숙해지 하다 보고 처음에는 맹목적서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치를 알아야지 고방의 원리라든가 이치를 알아야지 고방을 쓰게 되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대충 이해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씁니다. 부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런 약들을 우리가 그 자주 쓰는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현대인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양 과다로 많이 음식물을 먹잖아요. 사실은 복부 비만도 많고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뭐 의미가 없지만은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많다는 거. 저는 오히려 노인들 같은 경우 80 먹은 부인들한테 대승계탕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제 다른 약들을 이제 배합해서 쓰죠. 대승계탕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왕 이것을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사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그렇게 다른 그 조문에 비해서 대시오탕증의 그 명확한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문에서 그것을 다시 참고해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